안녕하십니까. 스탁과 스토리, 수다가 있는 수요일 김기수의 돌직구타임 MTNW 김기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 3주 만에 여러분들을 찾아뵙습니다. 날씨도 추운데 우리 시장이 2025년에는 2024년 꼴찌에서 벗어나서 1등하기를 바라면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2024년에 그 시장 수익률 추이를 보게 되면 요 파란색이 2022년입니다. 그죠? 코스피를 비롯해서 S&P, 나스닥 전부 다 20%대 하락을 했었던 게 2022년. 그리고 2023년에 우리 코스피가 19% 그리고 코스닥이 28%를 상승했다가 2024년에 10%, 22% 하락 마감을 했죠. 반면에 나스닥은 2023년, 2024년 그죠? 43%, 29%, 20%대 이상 상승 흐름을 크게 보여준 게 나스닥이었습니다. 그죠? 우리 시장이 글로벌 시장에서 꼴찌라고 할 수 있었죠. 자, 그런데 올해 들어서 세계 주요국 증시 흐름을 보게 되면 한국 코스닥 오늘 0.1% 올랐으니까 약 6%가 올랐고, 그죠? 코스피는 오늘 1.1%가 올랐으니까 약 5% 정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나스닥이 어제 1.7% 하락을 했으니까 2% 정도 상승한 거죠. 2025년 뭔가 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시작은 좋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앞으로도 마주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들은 많이 놓여 있습니다. 2025년 증시 약세장을 만들 수 있는 재료, 무역 분쟁이라든지 무질서한 금리 상승이라든지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지금 시장의 잠재적인 위험들은 많이 놓여 있지만 우리 시장으로 보게 되면 외국인 순매수 재개를 기대해 볼 만한 시점이라는 겁니다. 자, 이 도표를 한번 크게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2001년 이후 외국인들의 평균 코스피 지분율은 34%였어요. 그리고 2010년 이후 외국인들의 지분율은 33%, 2022년 이후에는 32.5%였거든요. 그러니까 33%에서 34% 정도였었는데 2024년 7월 11일이 우리 시장 코스피 고점이었죠. 그때 35%까지 올라가던 외국인들의 지분율이 2024년 31.2%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평균 33% 정도의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다가 31% 내려온 과정. 사실 우리 시장이 전년 동기 대비 수출의 실적 부분들이 계속 하향되면서 코스닥은 4월 달부터 거래소는 7월부터 계속 하향했잖아요. 그러면서 연말에 금투세와 관련된 불확실성 부분이 계속 진리겼고 거기에 더해서 뭡니까? 계엄이라는 시국까지 전개되는 부분, 이러면서 외국인들이 지분율을 줄였었던 부분, 그것이 다시 되돌아올 수 있는 지분 구조에 놓여져 있다. 그런 가운데에서 코스피와 코스닥의 밸류에이션 측면으로 보게 되면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건 여러분들이 누누이 들으셨을 거고, 이러한 자세한 미국 시장과 국내 시장에 있어서의 디커플링 가능성이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것을 잠시 후에 본격적으로 돌직구 타임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미국 시장이 작년에 계속해서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약세 조정을 보였고 미국 시장이 연초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약간 주춤거리고 있죠. 2024년에 미국 시장에서 남겨두고 온 숙제들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미국 시장에서 IPO 이 회색 부분이 미국의 신주 발행이거든요. 2021년, 2022년에 상당 폭의 신주 발행. 그러니까 시장에 IPO, 신규 주식들이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러다가 2023년, 2024년에는 현저하게 기업 공개가 적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주가가 실적이라든지 이런 기본 베이스를 바탕으로 쭉쭉 상승할 수 있는 기반이었었는데 2024년 10월부터 나름 이 미국 시장의 IPO가 조금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뭡니까? 수급적으로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요인이고 또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 시장
12월 부분에 뭐 계엄이다 하면서 우리 시장에서 국장을 탈출하고 미국 시장으로 가고 또 그런 가운데에서 이머징 마켓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미국 시장이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이머징 마켓에서 자금이 빠져서 미국으로 가고 그러면서 미국 시장에서 이 파란색 신용 잔고가 계속 증가하면서 미국 시장의 지수를 떠받치던 요인이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단기적인 변동성을 가질 수 있는 요소인 거죠. 두 번째로는 트럼프 당선에 따른 긍정적 효과만 반영이 돼서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죠? 이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이 비트코인과 그리고 테슬라가 뭐 엄청나게 상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그 속에서 트럼프 테마 관련주들 이런 부분들이 너무 급등한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담이 일정 정도 놓여 있는 게 미국 시장의 흐름이고 그 속에서 연준이 12월 FOMC에서 나름 그죠? 올해 2025년 금리 인하의 가능성 부분을 4회에서 2회로 줄어든 부분, 이런 부분이 부담인 부분들, 이런 요인들이 미국 시장에 이격을 조절할 수 있는 조정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는 게 지금 연말 연초의 미국 시장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부정적인 요인들은 있지만 미국 시장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EPS 개선세가 갈수록 강해지고 그러한 가운데에서 펀더멘털이 강하기 때문에 추세에 있어서의 큰 훼손 없이 이격 조정이 다소 있을 가능성, 그 시기적 흐름을 보게 되면 1월 15일 날 그죠? 미국의 12월 CPI가 발표가 되고 1월 20일 날 트럼프의 취임이 되는 시점, 이 부분 속에서 우리 시장의 이 설 연휴 요 전 부분이 미국 시장이 다소 조정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건 여러분들이 좀 염두에 두시면서 다만 그러한 조정 부분이 우리 시장까지 매도할 이유냐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미국 시장도 일정 정도 2년 동안 강하게 상승했었던 부분에 있어서 연초 조정이 일부 제공될 수 있지만 미국 시장에서의 경기 선행 지수가 플러스 반전하고 그리고 서비스업 PMI가 차별적 강세를 계속해서 제공을 하면서 중국발 공급 과잉이 이어지면서 제조업보다 서비스업 중심의 심리 회복세가 출현되는 상황이긴 해도 계속해서 차별적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 그런 가운데 고용시장 모멘텀이 소비 경기를 지탱하고 있는 이런 펀더멘털적 요인으로 보게 되면 1월 중순 부분에 미국 시장이 다소 조정을 받더라도 우리 시장이 미국 시장이 조정과 함께 세게 보일 그럴 조정의 흐름은 아니다라는 판단입니다. 자, 이전에 11월 18일에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 시장이 비싼 건 분명해요. 그죠? PER이 22배. 이 부분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이전에 그 닷컴 버블과 2022년이 지금보다 높았던 때이긴 하지만 지금보다 더 높았었던 부분이고 지금은 거기보다 살짝 밑에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PR이 높기 때문에 언제든지 조정을 보일 수 있는 부분도 놓여 있다는 것. 다만 그것은 결국은 올해 기업들의 이익이 더 증가하면 이 PER이 낮아지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단기적인 조정이 들어오더라도 너무 겁낼 이유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어제도 미국 시장이 조정을 보이면서 그죠?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4.7%를 찍고 그죠? 그런 상황. 그러니까 4.6을 넘어서서 지금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게 미국 시장의 국채 금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잘 보시면 2016년 이것도 조금 크게 해주실래요? 이거 자세하게 좀 봐야 되는데 2016년에서 2017년으로 넘어가는 트럼프 당선 시점 부분으로 보게 되면 사실 트럼프가 당선된 11월 9일부터 그죠? 파란 부분이 달러화 그리고 이 검은색이 이 미 국채 금리인데 달러나 국채 금리가 다 같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월 20일 트럼프가 취임되고 나서는 오히려 하향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여줬죠. 반대로 지금 증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국 시장이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그죠? 당선되고 나서 부분에 있어서는 이머징 마켓이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다가 그죠? 트럼프가 취임한 이후부터는 오히려 이머징 마켓이 상승했다는 우리가 옛날하고 똑같이 종합주가 지수나 시장이 움직인다면
뭐 공부할 이유도 없죠. 그죠? 예외도 분명히 있을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들 속에서 일정 부분은 같은 궤를 보이는 부분도 염두에 두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트럼프 취임 전후에 달러와 채권에 고점이 나온다라고 하는 부분을 염두에 둔다면 우리 시장에 달러 지수가 고점이라면 뭐예요? 지금 원화 가치가 급격하게 하락했었던 부분이 진정이 되고 그런 진정이 되는 흐름이 전개가 된다면 외국인들이 비어있는 곳간을 다시 메꾸러 들어오는 작업 이런 부분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외에 이제 12월 CPI는 사실 블룸버그와 클리블랜드 이쪽 부분에 있어서의 예상치가 조금 상이하지만 그래도 계절적 요인 때문에 뭐예요?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조금 높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담 요인이 있습니다. 그죠? 그게 맞물려서 1월 FOMC 회의에서 또다시 12월처럼 이 파월 연준 의장이 매파적인 이야기를 한다면 미국 시장이 다소 조정을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1월에 소비자 물가 지수는 2월에 발표를 할 때 그 부분은 낮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너무 크게 놀랄 이유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요 금리 인하 보험성 금리 인하가 진행되고 있는데 요 자세한 내용은 이후에 여기 방송이 끝난 이후에 뭡니까? 왜 우리 시장이 미국 시장하고 연초에 디커플링 될 수밖에 없느냐 하는 부분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4년에 다시 한번 우리 시장이 왜 약했었냐라고 하는 부분을 본질적인 부분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죠. 2024년에 코스피 약세 원인 세 가지를 들어본다면 사실 트럼프가 대선 후보로 들어서면서 지지율을 회복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 시장 수출 동력이 떨어진 부분 그런 가운데에서 트럼프 하면 연상되는 관세 위험 이게 1순위로 작용을 하면서 하락을 했고 그것이 우리 시장을 포함한 이머징 마켓 전반이 하락을 했었던 부분이고 두 번째로는 중국이 공급 과잉 생산 이런 부분들 속에서 밀어내기 수출을 하면서 가격 하락을 유지하는 부분을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로 중국 부분 때문에 피해를 엄청나게 보였죠. 그 피해 부분은 계속될 가능성은 큽니다. 자, 세 번째, 국내 반도체의 부진, 특히 삼성전자의 부진이었죠.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를 제대로 통과하지 못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기술이 뒤처지고 그런 가운데에서 오늘 실적 아침에 발표되었던 것처럼 예상 7조 이상보다 낮은 6조대 후반의 영업이익을 냈죠. 반면에 하이닉스는 실적이 양호하고 그런데 오늘 삼성전자가 실적이 안 좋다라는 부분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프로그램 매수세가 450만 주가 들어오면서 3.7%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악재 4, 4분기 실적이 안 좋다는 그 악재의 재료 노출까지 됐다라고 하는 부분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후에는 조금 나아질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작동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미국 관세 영향력 사실 하반기부터 현실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여기서 이 관세를 집행하게 되면 기업들의 이익 추정치가 하향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런 부담은 우리 시장이 놓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조금만 더 크게 해주시겠습니까? 자, 사실 이 미국 통상정책 불확실성 지수라고 하는 부분, 요 빨간색입니다. 잘 들으시면 왜 우리 시장이 미국 시장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연초에 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2017년에 미국 통상정책 불확실성 지수가 540, 트럼프 일기 취임 당시입니다. 그리고 대중국 관세를 3.1%에서 17.6%로 레벨업 시켰을 때, 관세를 부과했을 때, 그때가 2018년 중반 1374. 불확실성 지수가 엄청나게 높아진 거죠. 그리고
대중국 관세를 3.1%에서 21%로 올렸을 때가 1,800대였습니다. 이렇게 높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관세도 부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트럼프의 너무나 많은 말, 그리고 여러분들께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예요? 캐나다와 멕시코에 관세 25% 부과하고 중국에 추가 10% 관세 부과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이미 이 미국 통상정책 불확실성 지수는 1408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관세를 그죠? 15%가량 높인 그 시점보다도 그 위험, 부담을 먼저 시장이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만큼의 우리 시장이 먼저 선행해서 조정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관세를 10%, 15% 정도 부과해도 될 만큼의 뭐예요? 주가가 내려와 있으니까 이 관세 영향을 선반영한 주가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관세 부분에 있어서 일정 정도 이 하향 조정된 이 이익 추정치가 더 하향될 가능성은 적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 어제 그죠? 워싱턴 포스트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트럼프 관계자 측 인용해서 철강과 구리, 배터리, 태양광 패널, 핵심 의료 제품 등 경제 안보의 필수적인 제품에만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그런데 바로 트럼프가 가짜 뉴스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땡 굴뚝에 연기 나는 거 없습니다. 그죠? 일정 정도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언급드리지만 보편적 관세 10%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국가별로, 품목별로 그죠? 틀려질 가능성도 충분하다. 그죠? 그러면서 핵심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섹터 중심. 그러면서 미국에 가장 크게 수출하는, 그죠? 미국이 가장 많이 수입하는 상대국의 품목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로 보면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 그죠? 그리고 반도체 이쪽이 좀 그 영향에 있을 정도고 그 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판단합니다. 자, 중국은 그런데 트럼프가 취임이 가까이 올수록 그죠? 오히려 중국 쪽 부분은 주가 지수도 더 약세를 보이죠. 어제도 미국이 또 중국의 규제 기업의 CATL이나 여러 기업들을 또 넣는 걸 보게 되면 이 트럼프 발작이 중국에 아직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분.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이 크지 않은데, 그죠? 트럼프가 들어서면서 트럼프가 대중국 견제를 더 강화할 수 있다는 부담감이 계속 집중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또 불구하고 우리 쪽에서 반도체는 생산 전략 변화로 가격을 좀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잘 여기서 보시면 요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내용 말고 삼성전자는 요 파란색입니다. 영업이익률이 내려오고 있는 반면에 SK하이닉스는 이렇게 고공 행진을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요번에 반등이 들어와도 반도체가 전체적으로 반등이 들어왔죠. 사실 이번 반등 부분은 낙폭과대가 먼저 반등 들어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그리고 여타 많이 떨어진 쪽 라인에서 반등이 일부 들어오고 있는데 여기서 옥석을 가리는 것 부분을 잘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필요도 있는 겁니다. 자, 거기에서 핵심이 우리가 시장에 있어서 이 11월까지 7월부터 계속해서 월별 수출 증감률이 내려왔습니다. 11월에는 1.4%, 전년 동기 대비 1.4%까지 내려왔던 부분이 12월 달 수출 6.6%로 증가했죠. 컨센서스가 4%였었는데 6.6%. 그럼 우리 기업들의 수출 부분이 다시 반등하고 있다는 겁니다. 반등하니까 우리 시장이 반등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을 한 거죠. 자, 그러면 그것이 연속성이 있을 것이냐는 국내 수출 경기의 선행 지표인 12월 ISM 제조업 지수를 봐야 되는데 ISM 제조업 지수가 49.3으로 예상을 상회하면서 2개월 연속 반등을 이뤄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죠? 12월 반등 이후 1월에도 12월보다는 다소 못할 수는 있어도 그죠? 11월 1.4%보다는 증가할 수 있다는 기반을 만들고 있죠.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코스피 지수가 파란색입니다. 그죠? 파란색 추이고
수출이 회색입니다. 우리 시장은 제가 왜 수출입과 관련된 부분을 매번 월말에 여러분들 월초에 말씀을 드리냐면 수출과 코스피 지수의 추이는 동일하다. 그런데 2024년은 잘 보세요. 수출액 부분은 증가를 했는데 그죠? 오히려 코스피 지수는 내려왔습니다. 코스피 지수와 수출의 이 괴리가 엄청나게 크죠. 이 부분을 만회하는 부분이 연초에 나타나야 되고 그 부분이 진행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반등은 이유 있는 반등이고 반등의 뭐예요? 논리죠. 근거가 충분하다는 걸 반영을 하는 거죠. 2024년 반도체와 비전통적 제품들의 수출이 돋보였다는 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고 자 외국인 거기에서 이전에도 제가 한 달 반 전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외국인들이 현물은 매도하고 있지만 그죠? 8월 16일 이후 외국인들의 선물이 지금 12월 달까지 3조가 넘게 매수를 했고 12월 달 그렇게 시장이 안 좋을 때도 1조 8,500억을 선물을 매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월 그죠? 1월 부분에 있어서 지금 뭡니까? 외인들이 선물을 6천억 정도 오늘까지 매수를 하고 있고 약 1조 정도를 뭡니까? 코스피에서 현물 그죠? 거래소를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 이런 부분은 외국인들이 점차 돌아오고 있다는 걸 반증하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자, CES. 그죠? 시간이 좀 많이 돼서 제가 이 자세한 내용을 다 설명을 못 드리는데 여하튼 그죠? CES가 2025년 개최가 되고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AI나 로봇 모빌리티 해가지고 쭉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죠? 이미 뉴스로도 많이 들으셨을 거고. 그런 가운데에서 어제 이제 이 젠스랑 엔비디아의 이 CEO가 그죠? 기조연설을 했고. 그런데 엔비디아는 어제 6%대 하락을 했습니다. 왜? 재료 노출. 그죠? CES 부분에 나온 주제,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들. 그런데 그거는 그죠? 먼 이야기이고 단박에는 실적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엔비디아도 단기 쌍봉을 친 모습이고 테슬라도 이미 여러분들께 이 출연 전에 3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쌍봉 치러 가는 모습이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두 빅테크가 약세를 보이면 미국 시장은 당분간은 좀 재미없는 장이 될 것이고 그 재미없는 장을 타서 우리 시장이 나름대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자, 여기 조선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 수혜, 미국 조선업 강화법 이전에도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미국에서 건조한 상선을 10년 내에 250척으로 확대한다. 이런 이야기. 그래서 미국 조선업 강화법의 가장 큰 수혜를 받는 게 누구냐? 하나오션, HD 현대중공업. 그죠? 노래를 했잖아요. 그죠? 이런 쪽 라인 부분이 뭡니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고 나머지 쪽에 있어서 JP모간 헬스케어 컨퍼런스 13일에서 16일 날 개최가 됩니다.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사실 JP모간 헬스케어든 뭐든 이 헬스케어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참여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그 외의 기업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참여하는데 사실 가서 뭔가 해도 성과가 확 떨어지는 건 별로 없어요. 기대감이 좀 있는 것뿐이지. 자, 그런 가운데에서 AI 초격차를 위해서 초당적 어젠다인 전력 인프라의 구축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께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시간이 없고, 그죠? 1월 주요 일정 관전 포인트와 이 스케줄, 1월 달에 이 스케줄을 통해서 왜 미국 시장의 조정 가능성, 그리고 그 조정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증시의 디커플링 가능성, 이 부분이 중요하고 그 부분을 이해해야 우리 시장에서 섹터와 종목의 선택과 집중을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봅니다. 자, 잠시 후에 6시 10분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한국 시장과 미국 시장의 딥커플링과 관련된 부분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텐데 이런 반등 때 또 무차별적으로 이제 시장이 반등이 들어오고 시장이 좋으니까 아무 섹터나 아무 종목이나 공략하면 된다. 아닙니다. 그죠? 일정 정도 반등이 들어올 때는 같이 올라오지만 그 속에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설을 지나고 나서는 우리 시장의 본격적인 4, 4분기 실적 발표가 놓여집니다. 그때 그 실적을 이미 반영해서 주가가 떨어졌는지 아니면 앞으로 기대가 있는지 확실히 이해하시고 접근하셔야 된다.
감사합니다. 김기수였습니다.